문제를 푸는데 아무튼 네, 오존이랑 산소가 서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오른쪽 화살표는 정반응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역반응을 의미합니다. 왼쪽 화살표는. 그러니까 이게 정반응도 되고 역반응도 되니까 가역반응이고, 그쵸? 둘 다 되니까 이게 가역반응이고, 가역반응에서 얘가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으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건데, 그 농도가 3대2는 아니에요. 3대2가 농도가 3대2로 유지되는 건 아니고, 반응이 진행될 때 산소 3개가 반응하면 오존이 2개가 나온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몰수 비가 3대2로 이 개수비로 유지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O2의 생성 반응과 역반응이죠, 역반응. 오존의 생성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도 아니야. 왜냐면 반응이 진행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진행되면서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동적 평형 상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니은만 맞고 2번 고르면 됩니다. 근데 얘가 3대2가 아니다라는 거는, 그건 선생님 자세히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아니다라고만 얘기하고, 116쪽에 잠깐 보시면, 116쪽에 볼게요. 책 없으면 그냥 여기 보세요. 그냥 책 없으면. 그러니까 요 반응은 이산화질소 2개가 4산화이질소 1개로 되는 반응이야. 그러면 개수가 2대1이죠. 2대1. 그럼 나중에 그러면 2몰 대 3몰 이렇게 존재하느냐? 이거는 온도랑 관련이 있어. 사실은 온도. 이게 누가 더 많이 있냐, 그리고 물질의 안정성이랑 관계가 있는데, 평형 농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뭐 한 거냐면 처음에 얘만 넣은 거. 얘만. 그럼 역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그쵸? 왜냐면 역반응의 반응물이니까. 그런데 얘가 있다 보면은 정반응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뭐 하는지 알겠어요? 역반응이 되는데, 역반응이 돼서 얘가 생기면 정반응도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한참 지나면은 농도가 0.0337이랑 0.0126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1대2야? 요대로 하자면 개수가 2대1이니까, 요대로 하자면 얘가 1대2야? 이게? 아니잖아요. 개수비가 아니야. 개수비가 아니고, 그 안정성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얘가 좀 더 안정한 거예요, 좀. 아무튼 그런 거랑 관계가 있고, 온도랑 관계가 있고, 얘는 요걸 넣은 거야. 요거. 근데 반응이, 이게 진행이 안 된 게 아니라, 요렇게 넣었어도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있어요. 근데 속도가 똑같다 보니까 평형 농도에 사실 변화가 없는 거지. 반응 진행 안 돼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반응은 진행이 되는데, 농도는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산화질소, 얘를 많이 넣은 거지, 얘. 그러면 일단 얘가 많으니까 정반응이 되겠죠? 정반응이 되다 보면 얘가 쌓일 거 아니에요. 얘가 있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역반응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요 농도 비를 가져. 그래서 평형이 됐을 때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평형이 됐을 때 얘랑 얘의 농도가 25도씨에서 반응하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평형이 됐을 때. 근데 이거는 뭐 한 거지? 처음 0시간대에 얘만 있는 거지, 얘만. 이거는 얘만 넣은 겁니다. N2O4만 넣은 거예요, 얘는 뭐만 넣은 거냐면 얘만 넣은 거예요, 얘. NO2만 넣은 거야, NO2만. 얘만 넣은 거야. 근데 얘가 줄어들면서 얘가 생기면서
평형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지금 똑같죠, 이게 사실. 이거만 넣은 거나 이거만 넣은 거나 똑같아요.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개소비는 아니다. 그리고 계속 반응은 진행되고 있다. 자, 2번, 3번 한번 풀어보시고 2번, 3번 조금씩 합시다. 2번, 3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이번에 액체를 담아 놓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증발이 되는 거죠. 증발. 근데 증발이 되다 보면 여기 기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응축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 기체가 이제 여기 같은 포화 상태가 되는 거긴 합니다. 증기 압력은 가가 나보다 크다. 증기 압력은 뭐냐면 이 기체의 압력을 말하는, 기체가 많으면은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압력이 커져. 그러면은 나가 더 큰 거고, 가에서 액체의 증발 속도가 증기의 응축 속도보다 크다. 맞지? 가는 이제 조금 별로 없는 거예요, 기체가. 그럼 여기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맞는 겁니다. 증발 속도가 더 큰 거지. 그 다음에 나에서 액체의 증발이나 응축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야. 일어나는데, 예? 같으니까, 평형 상태니까 그게 증발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아세틸렌이 수소랑 반응하여 에테인이 되는 반응이다.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왜 되냐면요,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삼중결합을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수소가 지금 이렇게 와요. 이렇게 여기 결합이 하나 끊어지면서 이렇게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잖아요. 얘도 또 여기 와가지고 결합 끊어지면서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긴 단일 결합 하나만 남고 수소가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뭐 요런 반응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야. 자, 반응 용기에 수소만 넣어도 평형 상태에 도달하냐? 그거는 안 되지. 왜냐면 얘도 있어야지. 수소만 넣는다라고 해서 반응이 되는 건 아니죠. 아까 전에는 반응물이 한 종류니까 이런 거는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반응물이 이거 아니면 이거기 때문에 얘 하나만 넣어도 되는 건데, 자기네들끼리 결합해서 되는 건데, 지금 이건 수소만 넣는다라고 되는 게 아니죠. 그쵸? 수소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얘도 필요하지, 얘도. 근데 이거만 넣는 거는 돼요. 이거만 넣으면 분해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합성이 되고 요런 반응이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평형 상태에서 C2H2의 농도와 이게 같은 게 아니야. 이게 1대1이니까 같다 이런 게 아닙니다. 같은 게 아니야. 평형 상태에서 이거의 생성 속도와 분해 속도는 같다. 이게 같은 거죠. 만들어지는 거는 생성 속도, 이게 분해되는 거는 분해 속도인데 이게 같은 겁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문제가 6번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4번도 풀어보면, 자, 증류수 100g에 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염화나트륨 결정을 충분히 오랫동안 저어두었더니 1분은 염화나트륨이 더 이상 녹지 않고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이게 녹는 거랑 응축되는 반응이 그 평형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HCl 기체를 통과시켰다. 그러면 이게 HCl이 물에 녹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하는 거네. 지금 NaCl이 녹으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고, 이온화 되는 거고,
역반응이 돼서 응축이 되면은 얘가 고체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HCl을 통과시켜주면 잘 봐요. 얘가 많아지는 거예요. 얘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녹으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녹는데 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역반응이 더 많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통과시켰다. 가는 동쪽 평형 상태다. 이거는 동쪽 평형 상태죠. 왜냐면 녹지 않고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녹고 가라앉고 이런 게 동쪽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나에서 수용액은 H 플러스가 많아지니까 pH는 감소한다가 맞아요. 이거 아직 우리가 산염기를 아직은 안 해서, 하여튼 산성 H 플러스가 많아지면 pH가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Cl-를 많이 추가한다라는 것은 역반응이 더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염화나트륨 가라앉는 애, 고체 가라앉는 애 양이 많아진다. 이게 맞아요. 답은 5번. 이건 조금 뭐 다른 지식이 있어야 되네. 자, 그 다음에 5번 고난도는 설명 같이 하고요. 다음은 질량수가 12인 탄소로 이루어진 이산화탄소의 용해 과정, 용해 평형과 포화 수용액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을 수 있어요. 잘은 안 녹지만 사실 녹긴 해. 이렇게 되는 거래.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 CO2의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더 크다. CO2의 용해 속도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해 가는데 석출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건 기체이기 때문에 이게 녹아 들어가는 게 용해고 이게 용해고 다시 나오는 거를 석출이라고 해도 되긴 하겠지 뭐. 석출 속도인 겁니다. 고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녹았다가 바깥으로 나오니까. 근데 이게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는 용해 속도가 더 큰 게 맞죠. 왜냐면 얘가 지금 녹아 들어가서 얘네가 많아져야지 석출 속도가 증가해서 나중에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는 용해 속도가 더 높은 게 맞습니다. 평형 상태에서 수용액에서 CO2는 더 이상 용해되지 않는다. 아니야, 동쪽 평형 아니고요. 평형 상태에서 C13이 표지된 CO2를 주입하면 용해된 C13 CO2가 존재하는데 왜 하냐면 이게 동쪽 평형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평형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C13을 넣어주면 만약에 평형 상태여가지고 더 이상 안 녹으면 이게 안 녹겠죠. 근데 얘가 녹고 다시 얘가 여기 있는 CO2가 나오고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난 후에 이거를 넣어줘도 녹는 애가 있다라는 거야, 용액에. 응? 그래서 이거는 뭘 알려주는 거야? 이게 동쪽 평형 상태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야. 6번 한번 해보십시오. 6번 한번 해보세요. 자,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 생성 반응이고요. 25도씨에 이제 담가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만 넣네. 얘만 젓갈색이었어. 그러면 정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그쵸? 그럼 전차 색이 옅어질 건데 정반응만 되는 게 아니라 역반응도 되기 때문에 얘가 옅어지다가 마는 거지. 완전히 무색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정반응 속도가 더 큰 게 맞아요. 왜냐면 역반응을 하려고 해도 이 애가 없잖아, 처음에는.
평형 상태에서 요거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죠. 존재하는 거고, 평형 상태에서 시험관 속의 색은 초기보다 옅어진다. 옅어지죠. 왜냐면 초기에가 젓갈색이었기 때문에 정반응이 조금 진행되면 옅어지겠지. 무색이 더 많아지니까. 3번 답이죠. 네. 됐고요.